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쇠한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이미 노력연금을 받을 나이를 훌쩍 넘으셨음을 실감합니다. 어머니 또한 70대 중반을 맞이하며 노후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기억력도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언덕을 넘어 황혼의 삶을 이어가는 부모님들은 종종 혼자 중얼거리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살아있어 미안하다. 놀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식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은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젊을 때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다 늙으신 부모님들은 환갑을 넘긴 순간부터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평안한 노후를 보낼 시점이 되면 이미 늙고 병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며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됩니다. 결국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부모님의 질병은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셨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빠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부모님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합니다. 주민등록 또한 요양원으로 옮겨졌지만 우편물이 오면 내 집에다 가져다 두라고 하십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듯합니다. 집 텃밭에 풀도 뽑아주고 기초연금을 타러 가야 한다며 자신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쁘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부모님들의 거처는 요양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애쓰시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후 본인 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둘러싸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부모님 명의의 각종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방치해 부모님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어르신은 빨간 고추 따서 말려 자식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자식 걱정뿐이십니다. 부모님은 빈손으로 와서 한평 남짓한 관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왜 자식들에게 그토록 미안해하실까요? 많은 돈이나 건물을 남겨주지 못한 자신을 못난 부모라 생각하시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역시 미래의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중 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피해가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방문한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바싹붙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은 딸이고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위입니다. 문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들이고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부모님을 찾아와 밥과 반찬을 떠먹이는 자식은 딸입니다.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음료수를 하나 까먹고 금세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들이 신주단지라도 되는 듯 대우하며 키운 벌을 이제서야 늙어서 받고 있는 셈입니다.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처럼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어 정신이 흐려지고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뿐입니다. 그곳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신이 온전한 동안에는 맛있는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같이 크고 높지만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련 없이 보내드리는 것 또한 후회 없는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알더라.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 앉아있을 수 있고 정신이 양호하다면 나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주세요.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려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 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려.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려.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알겠니?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주길 바란다. 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조금만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 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다리가 힘이 없고 새 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찍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뜰 처음 걸은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출산한 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딸이나 아들 내외가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영영 잊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길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과 단절된다고 합니다. 자주 오겠다는 자식들은 연락조차 없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자식들만 기다립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자녀에게 전화를 부탁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약한 치아 때문에 떡이나 포도 같은 과일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자녀분들에게 간식류를 극히 제한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신다면 제한한 간식을 기억해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사실인지 믿기 어려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 더 부모를 들여다보고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중에도 부단히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들의 노력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글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애환이 담긴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이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 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거임.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미안함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난다.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만 사귄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만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랬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고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옛말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는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글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비야, 나 3만 원만 주고 갈 수 있겠니?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 한 잔 먹은 소주를 오늘은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부자 간의 대화를 듣다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 입히고? 저 오늘 동창 모임도 있어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가량을 꺼내며 담뱃값, 차값, 대포값 등을 계산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지갑을 빼앗아 차비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베란다의 기대밖을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분들도 오랜만에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웠다.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너네 살기도 넉넉지 않은데 괜찮다.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며느리는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돈을 탁자에 놓아 드리고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씻지도 않고 노는 애들을 보고 왜 애들 좀 씻기지 이렇게 더럽냐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은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콤한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듯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쳤다. 여보, 내가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에 핏줄기가 서서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뭐해요. 당신이 아버지께 돈 3만 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은 최면에서 풀린 듯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부정을 잊은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구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버지는 무정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다. 노년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과 부모가 내미는 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미는 손이 보기가 싫고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홈으로 주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 어머니는 80대이시니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기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스스로 고민하며 건강이 나빠질 경우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식사하자는 등의 조건을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전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찾아가 부모님을 살피고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셔.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셔.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을 빼주고 갔다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사흘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철이면 아이들은 잔뜩 불어난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을 건너주셨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품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으셨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습니다. 어여 가거라. 어여. 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응, 바지로 자랐지.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얼음 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